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을 공부할 건데요. 새로운 단원의 이름이 부등식과 1차 연립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다루게 될 것은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부등호를 사용한 식에 대해서 잠깐 만나본 바가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던 기억이 있죠? 네, 어디서 만났느냐면요. 수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수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1, 2, 3 이렇게 있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1이 3보다 어디에 있나요? 왼쪽에 있죠. 그러면 1은 3보다 작다. 3은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부등호로 나타내어질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저 표지판에서 무슨 뜻인지 알아볼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최저 속도나 최고 속도가 설정이 된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시속 50km 이상으로 주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도로에서는 단 시속 100km 이하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러면 얘를 부등호도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본 바가 있었죠. 그러면 50의 속도를 x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상황들을 나타내는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 표지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차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x는 50보다 크거나 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만약 자, 아니 작거나 같다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크거나 같다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교통 표지판에는 이와 같이 부동가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60km 남았다 하면은 60km보다 덜 남았다를 어떻게 표현해요? 자,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다양한 맥락에서 부등식이 활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문을 잠깐 읽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과 결정. 자, 여러분들 잘 읽어보셨습니까? 자, 일상생활에서는 안전을 위해 어떤 값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속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저 속력이 50km/h, 그러니까 시속 50km이고, 최고 속력이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속력을 x km/h라고 할 때, 이와 같이 부등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승강기 최대 정원이 15명. 이때 승강기에 탈 수 있는 승객 수를 Y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문자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문자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지정할 수 있다는 특징도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등식은 주어진 상황을 간단히 나타내거나 어떤 상황에서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가게 A에서 한 병에 1,000원인 음료수가 가게 B에서 한 병에 800원일 때 음료수를 몇 병 이상 사야 교통비가 들더라도 가게 B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도 부등식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물음 1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잘 해낼 수 있으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최대한 많이 찾아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재밌는 질문 하나 할게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학교 앞 천천히 라는 도로 표지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 앞에서는
서행을 해야 되죠. 특히 노란색 차량들 있죠. 어린이 그 탑승 차량 등등에서는 규정 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속도가 만약에 30km보다 더 시속 30km보다 더 늦게 가야 된다고 하면은, 더 천천히 가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얘는 30km/h 미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A 가게에서 X병의 음료수를 찬다고 해봅시다. 음료수를 한 X개 산다고 하면 1000X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가게 B에서는 800X죠. 그 다음에 교통비를 한 1300원이나 잡읍시다. 뭐 지하철 타고 그 마트에 간다고 해보면요. 자, 그러면 유리한 선택이 어떻게 하면 유리한 선택이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유리한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가냐를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상과 확인을 좀 해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부등식을 풀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자,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도 방정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되기는 하나, 자, 조금만 좀 기다려 봅시다. 자, x가 2일 때, 자, a, b 표를 작성해 봅시다. 자, 1일 때는 x가 0일 땐 당연히 물건을 안 사는 거잖아. 자, 물건 안 사면 당연히 성립 안 하겠지. 자, 2일 때 A 가게 1000원 하죠. 그 다음에 B 가게 얼마예요? 여기 1300원이니까 2000 얼마? 2100원이죠. 이 두 개를 산다고 했죠. 그러면 2000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2에 1600.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1600에 1300을 더하니까 2900원 되죠. 자, 그 다음에 3 해봅시다. 그러면 3000원이죠. 얘 또 900원, 900원 아니라 800원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400에 1300 하면은 3700원 되죠. 4를 해볼까요? 그러면 4000 되죠. 얘는 또 800원이 더해지겠죠? 4500. 자, 5를 해보자. 5000. 그 다음에 얘 또 800 더해지면 5300원 되죠. 자,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네. 자, 6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6000이죠. 얘는 800도 하니까 6100이죠. 자, 답이 영원히 안 나올 것 같다 치지만 7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7000원. 얘는 800원 합니까? 6900원 되죠.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는 가게에서 한 병에 음료수가 1000원인 음료수를 산다고 하면은 가게 B에서는 800원.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자, 6병까지는 A 가게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교통비를 들이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그죠? 자, 어떻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자, 7병부터는 이제 B 가게에서 사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대량 구매를 할 것 같으면은 B 가게에 가서 사는 게, 바람직하다,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하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우리 경제인들은, 경제인 중에서 어, 합리적인 그 가정을 가졌을 때 이런 인물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현실이긴 하죠. 자, 그 다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인터넷에서 제가 뿅뿅이를 사려고요. 뿅망치를 사려고 합니다, 제가. 자, 뿅망치를 사는데 배송비가 3000원이래요. 배보다 배꼽이 큰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하죠. 대신에 뿅망치 한 개당 얼마? 2,500원 한대요. 그 왕뿅망치가 2,500원 한대. 자, 집 앞 문방구에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문방구에서 배송료 없다는 거지. 배송 0원이죠. 대신에 한 개당 뿅망치가 3,500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때 이 뿅뿅이를 사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인터넷에서 뿅망치를 구매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할인 같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한 개당 2,500원을 주고 사면은 이제 A개 사면은 2,500A가 되죠. 근데 배송료가 3,000원이래. 이 뿅뿅이가. 뿅뿅이 개수에 따른 배송료 차이는 없다고 합시다. 3,000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자, 문방구에서 뿅망치를 산다고 하면 3,500A원이제. 이게 유리하려면은 인터넷 뿅망치 사는 게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뿅망치를 몇 개 사면 좋을까? 자,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그치? 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 우리가 뿅망치를 한 개 살 때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이거를 A라는 아니라고, 얘를 B라는 아니라고 하자. 그치? 자, A라는 안은 우리 어떻게 계산한다? 자, 5,500원이 되지. 얘는 7,000원이네. 그치? 자, 2라는 안을, 자, 2,500원에 A1. 자, 그러면은 얘는 3,500원.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5,000원이 되면은 8,000원이 되지, 그지? 뿅망치 8,000원. 얘는 여기가 3,500원이야, 그지? 3,500원, 여기가 7,000원. 세 개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뿅망치 세 달을 샀어. 그러면 7,500이제. 그러면은 7,500에 3,000을 더하면은 얼마? 1,500원이제. 뿅뿅이가 1,500원 한대. 인터넷에서 사면은 그러면 얘는 얼마를 할까? 1,500원이네. 자, 세 개를 사는 거는 인터넷이나 그거나 똑같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2,500을 더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2,000원. 뿅뿅이 12,000원 하고 얘는 어떻게 될까? 3,500원 더하면은 14,000원이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문방구에서 4개 이상 사는 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 이 A 안에 비해서. 그러면 한 개, 두 개 사는 거야. 뭐, 집 앞 문방구에서 사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4개 이상 살 것 같으면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의사결정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또 하나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초등학생 때처럼 이렇게 매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 경우야 가능은 했겠지. 그런데 항상 이와 같은 시행착오법이 효과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방정식을 풀듯이 부등식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 무언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등식이 무엇인지, 부등식의 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탐구활동 1번. 자,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는 영상물의 내용과 표현 정도에 따라 영상물의 관람 가능 연령을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음을 부등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12세 관람가 등급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이 나이를 만 X세라고 하면은 이상 관람 가능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15세 관람가, 뭐, 여러분들 추천해주고 싶은데 간혹 가다가 15세 관람가들이 있더라고. 자, 이런 관람가들은 이렇게 부등호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부등호를 나타내어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무엇이라고 한다? 부등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함께 해보기. 자, 아까 뿅뿅이에 대한 예를 잘 기억하고 있겠죠? 자, 뿅뿅이 계산하는 것처럼 이것도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 식이 아까는 참이었기도 하지만 거짓이었기도 한 예가 있겠죠. 그죠? 자, 참인 영역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의 값을 대입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x가 2일 때는 2 곱하기 2 빼기 1 하면 3, 2 곱하기 3 마이너스 1 하면 5, 2 곱하기 4 마이너스 1 하면 7, 2 곱하기 5 마이너스 1 하면 9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대소관계를 비교를 잘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참 거짓을 가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돼서 요 식이 만족이 되니까 얘 2에 대해서 참이고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얘도 거짓이 되고 거짓이 되는 거죠. 자, 미지수 x를 포함하는 부등식에서 그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그 부등식의 해가 된다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방정식 같으면 2x-1은 5 해서 자, 여기 x 1 넣으면 우리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떠올려보면 x는 2 넣으면 x는 3 넣으면 해가지고 이때 각각의 이 2x-1의 식을 계산해서 1, 3, 5가 되는데 5, 5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죠. 그러면 이 x는 3을 이 주어진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등식도 비슷하게 이와 같은 용어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자,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고 하는 거죠. 그죠? 부등식을 푸는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학습 이제 한번 같이 풀어보실 텐데요. 자, 좀 차근차근히 잘 해봅시다. 자, x의 값이 5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x가 1일 때 양변이 각각 어떤 식의 값을 가지는지 볼까요?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귀염이 아니고, 그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1 마이너스 2는 0.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x는 2. 그러면은 2 더하기 1은 3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마이너스 2는 2. 자, 여기도 오케이. x는 3일 때, 자, 3 더하기 1은 4. 그 다음에 2 곱하기 3 마이너스 2는 4. 얘는 등호가 같죠? 오케이. 자, x는 4. 그러면 얘는 4 더하기 1은 5. 여기 2 곱하기 4 마이너스 2는 6.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1,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5보다 작은 수니까 1, 2, 3, 4만 하면 되잖아요. x는 1, x는 2, x는 3, x는 4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자, 5 마이너스 2는 3, 5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1, 5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마이너스 3, 그죠? 우리 여기는 5 곱하기 1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4, 5 곱하기 2 마이너스 9는 1. 자, 5 곱하기 3 마이너스 9는 6, 5 곱하기 4 마이너스 9는 11. 자, 이렇게 쭉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부등호를 각각 비교를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아이는 이렇게 되는 게 맞고 얘는 등호가 성립하죠. 자, 그러면은 이쪽보다 이쪽으로 등호가 성립하지. 얘도 이쪽에 등호가 성립하지. 그러면은 x는 2, 3, 4가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의 간단한 내용을 부등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다음 문장을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 봅시다. 시속 5km로 X시간을 달리면 14시간 이상 14km 이상 갈 수 있다. 자, 우리 일단 이거 잘 기억하고 있나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죠. 자, 시속 5km도 X시간을 간대. 그러면 14시간 14km 이상 갈 수 있대. 자, 자꾸 14시간을 얘기하고 있다. 내가.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거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잖아.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을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네. 그지? 거시속 우리 잘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5x 이렇게 되지. x시간 달리면. 자, 이렇게 부등식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한 개에 x원인 선물 5개면 x 계산하면 5x원이지. 그 다음에 300원짜리 포장지 300원. 그지? 그래서 전체 금액이 7,000원 안 넘었대.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얘기해 볼까요? x보다 7만큼 큰 수. 그러면 x 더하기 7. 이것의 3배래. 그러면 곱하기 3는 무엇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즉 정리하면 3x 더하기 7.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곱셈기호 생략해가지고. 자, 4번 한번 볼까요? 3리터의 물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게 매분 1리터씩 x분 후면 x분 후에는 3 플러스 x리터가 되겠죠. 자, 얘는 이때 25리터를 넘지 않는데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부등호를 이용해서 다양한 상황을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그 부등식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부등식을 푼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었겠죠. 다음 시간에는 부등식을 효과적으로 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나 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공부할 때 방정식 뭐 기타 식을 계산할 때 우리 무엇을 계산했나요? 무엇을 알아야 됐나요? 등식의 성질을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부등식에서는 무엇을 알아야 이와 같은 풀이가 가능해질까요? 부등식의 성질을 알아야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부등식의 성질 매우 중요하니까 방정식의 성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은 상기하고 다음 시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